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 달갑지 않은 주제이지만 다루어야 할 얘기입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국내 업체들은 어떤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 어떤 돌파구가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국이 그 LFP를 앞세워서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에서는 한국을 뭐 앞섰다 뒤섰다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부터 봐주십시오. 일단 보시면은 항상 변함없이 이제 CATL이 가장 네. 앞서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점유율 폭을 좀 더 넓혔다라는 것이 예. 이제 조금 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성장률이 137%가 넘어서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일단 중국이 뭐 비아디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왔는데 특히 이제 칼브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2배 이상 지금 성장을 해서 물론 점유율은 한 4.4%밖에 안 되는데 이제 약간씩 그 약간 조금 더 성능이 나아지는 그런 고성능 배터리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 혹은 LFP의 그 단점을 조금씩 보완하는 그런 업체들이 약간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일단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국이 아마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우선은 자국에다서 생산한 이 배터리를 이 전기차에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일단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부분은 조금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은 뭐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조금씩 점유율이 약간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식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CATL이 약진하는 게 나타났고요. 조금 전에 표를 보여주시면 CATL, LG 에너지 솔루션, 비아디, 파나소닉, SK온, 삼성 SDI 다 알겠는데 6위에 있는 CALB라는 회사는 4.4%. 이 회사는 뭐 어디입니까? 여기 중국 회사입니다. 아, 여기도 중국 회사군요. 네네. 중국 회사들이, 네, 비아디도 그렇고요. 역시 중국 회사와 한국 회사들이 섞어서 포진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중국이 이렇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최근에 그 배경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원자재 싸움인데 예. 중국이 채굴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 원자재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거의 그게 아무래도 생산량에서 좀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폴스타를 그 공장을 중국에다 유치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좀 두드러졌는데 일부 그 폴스타의 기술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갖다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때문에 러시아산 차량 판매가 지금 감소가 되면서 이에 따라 오히려 중국이 반사이익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 그 인산철 그 LFP 배터리에 그 장착하고 점유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지금까지는 LFP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그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를 만들면은 반드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거의 그 만료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그 여기에 따른 특허 만료에 따른 비용 감소도 사실 한몫을 좀 하고 있는 게 요즘 그 중국 배터리가 점유율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도 또 상해 뭐 제2공장 건설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폴스타 얘기할 폴스타는 어디에? 폭스바겐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저기 그 볼보에서 만드는 건데요. 그 볼보에서 만든 차군요. 예, 그쪽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쪽에서 전기차 버전으로 아예 브랜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볼보에서 만든 전기차의 브랜드가 폴스타군요. 네네. 네. LFP 배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뭐 싼 배터리라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존 방식에서 문제도 생기고 가격 경쟁력도 좀 LFP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LFP를 이제 만들려는 뭐 기술은 문제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내 업체들의 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LFP가 기존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그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 기술이 나중에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던 이유가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더 대기업 쪽에서 많이 쓰면서 이제 좀 그게 좀 약간 위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LFP가 그 일단은 열이 없고 상당히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좀 쉽게 해서 불날 위험은 좀 덜하다 보니까 그래도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LFP라든가 NCM 배터리 비교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산업부에 고안정 LFP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을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지방에서도 상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네.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순간 출력인데 그 앵커님 가끔 보시면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태양광이 이렇게 배터리 쭉 깔아 놓으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에어컨 돌리면 될 텐데 왜 에어컨을 안 돌릴까 그 생각을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에어컨을 안 돌린다고요? 에어컨을 바로 직렬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진 않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그 모터가 돌아갈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그 서지 전압이라서 강하게 이제 순간 출력을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강하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올리려 그러면은 그 태양광 시스템에서 반드시 그 부하가 크게 걸려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은 조금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서지 전압, 정확히 얘기해서 이런 순간 출력을 강하게 넣어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LFP가 사실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새로운 제조 공법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간 출력을 뽑아내는 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지금 현재 LFP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효율이나 뭐 주행거리 이런 거는 LFP가 낮다는 건데요. 우리 NCM이나 NCM에게 높다는 건데, 근데 뭐 시장은 LFP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건데요. 국내 업체들은 LFP 진출도 하지만 새로운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대안으로 코발트 프리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코발트 프리 전략이란 뭔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 지금 이제 NCM에서 지금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해서 3가지가 극재료로 지금 쓰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발트가 굉장히 그 비싼 재료고 또 희토류이다 보니까 이 가능하면 코발트를 안 쓰거나 아니면 쓰더라 아주 극소량만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배터리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업체들의 하나의 숙제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3사가 현재 코발트 프리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거기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망가니즈, 그러니까 망간에 대해서 좀 더 비율을 높인다. 즉 NCM에서 M, 즉 망간의 비율을 더 높이는 그런 제품을 현재 만들자라는 걸 하고 있죠. 실제로 그 SK온 같은 경우 기존에 하이 니켈 그래가지고 거의 90% 이상의 니켈을 집어넣는 그런 배터리를 지금까지 일단 상용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시 니켈 가격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꾸 가격이 뛰어오르니까 이제는 망간 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원자재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상당 부분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역 이쪽에 많이 매장이 돼 있고 이쪽에서 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거를 이 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 배터리의 양극재별 사용 비용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NCM 기존 관련된 게 3개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건 이제 노란색은 역시 LFP 인산 처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NCM 쪽이 여전히 여기 있는 LFP보다는 좀 높아서 한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배터리 소재죠. 아까 이제 파나소닉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존재감이 좀 많이 줄었고요. 네. 중국하고 우리 업체들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 각축을 벌이고 있고 오늘도 이제 중국이 약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향후 이 배터리 전쟁의 그 흐름들은 어떻게 양상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크게 2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은 원자재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제조 공정을 얼마나 더 정밀하게 그리고 수율을 좋게 뽑아내느냐. 이 2가지가 가장 큰 이슈인데 그 원자재 쪽은 중국이 앞서는데 수율 부분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딸리거나 혹은 이제 퀄리티의 문제를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분리막 처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제조 과정의 여러 가지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LFP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는 차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 2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뭐냐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가 아니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역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는 반도체에 비해서는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신형 배터리 개발보다는 여기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그 방법이 더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 3년 이내에 한국과 LFP 배터리 기술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벌어지고 있고요. 불행히도 이거는 중국 쪽이 조금 더 LFP 배터리 기술은 더 나아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는 LFP 배터리는 결국은 한계에 곧 있으면 봉착을 하게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업체들은 또 좀 긍정적인 요인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함께 미국 시장 진출을 이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내에서 생산을 원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다 간 건데요. 미국 진출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많은 업체 이미 배터리 3사는 미국에 다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추가 공장 증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부문은 그만큼 좀 이슈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때 21일에 4대 그룹 총수하고 이제 회동을 할 예정에 있고 특히 이제 그 4대 그룹이 전부 다 그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관련된 것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하고 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차 그룹인데 특히 이제 그 전기차 관련 미국에 대한 상당히 다양한 요구와 그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요청한다. 즉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방생산법이라고 DPA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미국에 공장을 세웠을 때 과연 너희들 한국 배터리 3사에다가 내가 리튬을 얼마를 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협의를 또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나와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좀 묶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배터리 업체들, 셀 업체도 있지만 소재 장비 업체들은 현황이 어떤가 하고요. 공급망 이슈가 언제 해결될까 이제 그것도 원가 부담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네. 공급망 이슈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은 소부장 업체를 말씀드리면 국내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부분이 배터리 3사에서 나왔던 그 임직원들이 설립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또 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소재 국산화 비율이 일단 51%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장비 협력 업체 중에서는 거의 한국 업체들이 거의 90% 이상 거의 한 96% 정도니까 거의 100% 가깝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리막이라든가 알루미늄 박, 동박 같은 이런 그 극재 이외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지의 정확한 그 종작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그 소재에 대해서는 주요 기술들이 중국이 오히려 우리보다는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우리가 따라서 또 다른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은 충분히 중국을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급망 이슈는 결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유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친환경 이슈로 모든 게 들어가고 있음에도 이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과도기 과정에 있는 가운데 유가와 천연가스가 과연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되는가 이게 없이는 궁극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는 이제 세단을 제외한 다른 분야로 이제 즉 산업 분야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나온 대규모의 탄소를 좀 줄이는 정책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접근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까지도 그 진입 장벽과 그걸 해결해야 될 것들은 아직 상당히 높아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